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주가는 과거 큰 조정을 받으면서 26만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반등에 성공하면서 단기간 주가 2배 뛰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조정 나왔다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일단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앞으로도 지금의 반등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향후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거의 비슷한 스탠스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 보시겠습니다. 0.11% 자, 기록을 하고 있고 과거 대비 거의 동일한 수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자, 다만 이제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높은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에서 20%, 높았을 때는 30%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높은 매매 비중은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만, 대차잔고를 보시게 되면, 자, 꾸준하게 내려오면서 이제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까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매매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이런 거는. 왜냐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 공매도가 활발해 보이긴 하지만 잔고는 줄어서 환매수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숏 포지션이 이제 수익 실현한 다음에 청산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 4천 17조 크게 뛰었고요. 이후에 25조 33조 자 우상향 하다가 작년에 눌리면서 25조까지 내려갔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눌리면서 23조,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면서 26, 34 이런 식으로 상승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저점입니다. 자,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과거 마이너스 4천, 자, 흑자 전환 이후에 7천에서 1조 2천, 2조대 돌파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제 하락 진행되면서 5천대까지 크게 내려왔습니다. 다만 올해 반등 성공하면서 1조 4천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요. 내년 후년 가면서 꾸준하게 회복세를 계속해서 그 폭을 키워갈 전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걱정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단기 순익도 마찬가지로 작년 저점 찍고 올해부터 회복세 꾸준하게 들어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크게 걱정이 없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분기에는 4,400에서 6,000으로 크게 올랐고요. 4분기에는 마이너스 2,000에서 마이너스 200. 물론 분기별로는 지금 마이너스 적자 전환을 했지만 전년 대비 개선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분기에는 살짝 쉬어가겠습니다. 3,700에서 2,800 좀 눌리는 모습이고, 2분기에는 다시 올라가는 4,900에서 5,200 이런 식으로 조금 들쭉날쭉하지만 크게 우리가 걱정할 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년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아직은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구간까지는 아니에요.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00 중후반대, 유지를 했다가 최근에 한 번에 크게 내려오면서 80대. 자, 다만 올해 조금 올라가면서 110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내년 후년도 비싼 수치. 그래서, 일단 100 초반대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우려할 정도의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자, ROE 보겠습니다. 과거 두 자릿수 진입. 자, 이후에는 꾸준하게 떨어졌고, 자, 올해는 마이너스 0.76 정도, 그리고 내년부터 플러스 다시 전환을 하면서 4대, 자, 후년에는 9,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빠르게 회복이 될 전망입니다. 아직은 수익성이 좋진 못한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 개선되겠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배당금은 아쉽지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당은 하고 있지 않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PER, 적자로 인한 산출 불가, PBR은 4.76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비싼 정도, 약간 고평가 구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비쌉니다, 지금.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은 5조 9천억 원으로 전망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할 전망입니다. 영업손실은 1,538억 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규모를 줄이겠지만 시장 예상치는 밑돌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점은 좀 다소 아쉬워 보입니다. 그래서 4분기는 좀 실적이 좋지 못할 것 같고요. 자, 그 배경으로는 환율 상승 효과와 소형 전지 ESS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미국 EV 판매 둔화 우려가 현실화가 되면서 AMPC의 직전 분기 대비 8% 감소와 함께 적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대형 EV 전지의 경우 북미 EV 보조금 일몰 영향이 본격화됨에 따라 판매량이
이제 2개 분기 연속 급감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대형 전지 핵심 생산 거점인 UC 가동률이 30%를 밑돈 것으로 보여지는 점도 좀 아쉬웠습니다. 자, 다만 이제 오늘 8일이죠. 오늘 좀 호재가 나왔습니다. 벤츠 AG에 대해 이제 동사는 2조 600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매출 대비해서는 8%에 해당하는 규모고요. 상당히 크죠. 자, 그리고 공급 지역은 북미와 유럽이 되겠고 공급 기간은 28년부터 35년까지 약 7년간의 장기 계약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수주가 기존 주력인 하이엔드 원통형 배터리를 넘어 보급형 전기차 라인업까지 확장되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저가 공세가 거센 현재 상황에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인정받아 서구권 시장의 중저가 세그먼트를 뚫어냈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의미가 크다. 그러니까 이 비용이 큰 이런 것도 괜찮은 호재긴 합니다만 이것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이런 전략적 의미가 크다는 거. 자, 그리고 이는 전기차 캐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장기적인 수주 잔고의 질적 개선을 이끄는 신호탄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재가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자, 이어서 그룹 차원의 미래 사업 확장 기대감 또한 이 주가를 뒷받침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LG그룹 주요 경영진이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를 방문해서 AI 데이터 센터 관련 협력을 논의한 사실이 전해졌죠. 그러면서 ESS 사업의 확장성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화를 위해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수적인 만큼 전기차에 편중됐던 사업 포트폴리오가 AI 인프라 영역으로 다변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겨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주요 고객사인 GM의 ESS 시장 진출 검토 소식과 오창 에너지 플랜트의 폐기물 매립 제로 플래티넘 인증 획득 또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을 했습니다. 북미 핵심 파트너인 GM과의 협력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은 미국 시장 내 지배력을 강화하는 요인이고요.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 속에서 획득한 최고 등급의 ESG 인증은 장기 수주 경쟁에서 비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자, 이렇게 또 좋은 이슈가 있었고요. 최근의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특히 이제 4분기 관련해서 좀 불확실성, 실적 관련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진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들어가서 크게 위험하다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메리트가 많이 줄긴 했어요. 주가가 단기간에 2배가 뛰었고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우리가 이걸 막 엄청난 기회로 보기까지는 조금 뭐 더 내려오면 모를까 지금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 물론 뭐 들어가실 분들은 그래도 난 들어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까지는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 앞으로 뭐 계속 올라가긴 할 겁니다만 단기 탄력성 면에서는 좀 아쉽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신규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을 좀 볼 것 같습니다. 이제 LG 엔솔도 계속 오르긴 할 건데 아마 시간을 두고 조금씩 천천히 올라가지 않을까. 급성 호재가 아닌 이상.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표가는 자 53만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전고점 살짝 위, 이 정도까지 일단 열려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지금주로서 53만원까지 보시되, 자, 지금부터는 익절 조금씩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절반 정도, 한 30%에서 절반 정도는 좀 익절하시고, 올라갈 때마다 나머지 비중도 잘 팔아 나가시면서 53만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본인이 몇 년간 이제 장기 투자를 좀 끌고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목표 주가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보유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재료 같은 건 계속해서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는지는 체크를 잘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중기 목표 주가 이렇게 53만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자, 딱히 드릴 거 없습니다. 53만원 라인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53 위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물타서 살짝 53 언더로 빼주시고 보유하시다가 탈출 혹은 익절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여러분들 평단이 이미 53만원 언더에 위치가 되어 계신다면 거의 대부분 해당이 되시겠죠. 그래서 53 언더에 계신다면 굳이 물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락폭이 지금은 크지 않기 때문에 53 언더에 있다면 그냥 물타지 마시고 보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타면 오히려 손해죠. 자, 그래서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